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참 좋다. 이 집이 참 좋다. 이 집에 이사 와서 일들이 잘 풀렸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집터는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신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터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그 집터 때문에 그 집터로 인해서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제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져서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집이나 자기 삶의 그 내용물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의혹에 해당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실들이 막 생각나거든요. 정말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몸살도 하고 또 이웃집하고 또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네.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 이 집에 와가지고 집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빨리 이사 가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집이 좀 서먹서먹해지고 집이 싫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집이 무서워지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집터가 어떤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 살 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면 그 집터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온갖 바깥 대상을 탓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우신 어른 스님들은 큰절 본사에서 더 높은 산 속으로 들어가셔서 토구를 짓고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냥 산중에 새로 터를 일구고 토구를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수행을 하시는 거죠. 산이었다가 아주 깊은 산인데도 더 깊은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산이었던 그 장소를 일구어서 조그마한 움막을 짓고 거기서 톡을 삼아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른 스님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들어가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기간을 정해놓고 대비주를 지송하십니다. 신묘장구 대달한 일을 지송하시죠. 21일을 작정을 해서 하시거나 또 100일을 작정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기한을 작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터가 그 공간이 안정될 때까지 좋은 에너지가 느껴질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편안하게 머무시면서 이제 수행에 집중을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는 그 터 기운 그리고 또 자기하고 자기 에너지의 파장하고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공간에 만약에 살게 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대비주를 지속하시면 됩니다. 대비주는 광명입니다. 밝음의 극치입니다. 그 밝음의 극치 대비주 지혜, 광명, 사랑, 에너지잖아요. 그 대비주를 지송함으로써 그 공간이 점점 밝아지고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자꾸 바꿔지거든요.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이 삶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갈 때는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일을 할 때는 또 직장, 사업장에 몸을 담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터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죠. 그 기운이죠. 그 에너지에 자기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향을 입을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진 대비주들이잖아요. 그래서 설사 부정적인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에너지들은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 그 지리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뭐 풍향이라든가 또 수맥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들의 인체 그리고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이 마음의 영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힘차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마음이 긍정적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지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공간 사이도 그렇고 사람과 다른 어떤 대상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진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터로, 좋은 집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대비주를 지속하는 것이다. 대비주를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은 CD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를 이 밝은 에너지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아주 훈훈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죠. 이 공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들 순식간에 바뀌는 그 사례들은 집안 식구들끼리 한번 싸워버리면 알아요. 한 30분만 성을 내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심하게 싸워봐요. 그 집안 공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당사자들은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 기운을 느끼거든요. 아주 냉랭해져 있고 아주 거칠어져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터기운이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비주를 지속하는 방법이에요. 대비주는 사랑의 에너지잖아요. 사랑의 에너지. 지혜 에너지입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대비주를 많이 지속하게 되면 그 공간이 그렇게 아주 안정되고 좋은 영향을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터를 좋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잘 쓰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쓰실 것인가. 주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주인 마음. 주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은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고 월세를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처럼 사용하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어설프다, 좀 기운이 좀 거칠다, 냉랭하다 싶으면 영향을 속수무책으로 받는 수동적인 자리에 있지 말고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화분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거나 또 고장난 것을 정성스럽게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일 모레 이사 가는데 뭐, 그죠? 또 우리 집이 아닌데 뭐. 그런데 내일 이사 가더라도 오늘 주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름답고 장엄하게 가꾸는 거예요. 그럼 주인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인 마음으로 살면 이분은 어디 가서도 마음에 따라서 주인된 삶을 삽니다.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이 집에서 대비주 지송을 많이 하면 집터가 좋아진다 말씀드렸는데, 집터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집안에서 대비주 지송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지혜, 자비, 복덕의 레벨이 자꾸 업되잖아요. 마음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응어리들이 자꾸 풀리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어린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 체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어린 시절에 집에 문제가 있었다. 이 지붕이 새서 이 장마가 지면 비가 새는 집이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죠? 비가 오는 것이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그치면 이 새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쳤는데 또 다른 일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가고, 혹은 손을 대는데도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몰라서 작업을 했는데도 또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또 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분의 마음속에는 비가 셀지도 모른다. 집은 비가 셀지도 모른다. 다음에 이사 갈 때도 비 새는 집으로 가면 어떡하나. 비 새는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되지. 이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비 새는 집이라는 마음의 어떤 흔적이 있죠. 비가 셀까 봐 늘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과거의 일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잖아요. 어린 시절에 집에서 비가 새가지고 그것이 막 스트레스가 되고, 또 뭐 옷을 버리고 또 공부하는 책도 적셔버렸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서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 난처했던 그 기억들, 빨리 비가 그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 조바심,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그때 느꼈던 느낌까지 느끼면서 사라지고 사라져서 마음이 텅 비어버리잖아요.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치고,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고 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대비주 지송을 하면 할수록. 그러면 다음에 이사를 가도 이러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한 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골라서 갈 때는 비 안 새는 집만 골라서 가잖아요. 이분은 집을 정할 때도 비가 새는가 안 새는가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새는 것과 본질이 같은 것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비가 새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새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에 어떤 틈이 있어가지고 뭔가 새거나,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대비주 수행을 하게 되면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폐쇄적인 분이 있잖아요. 아주 극도로 보수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콕콕 닫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은 물론 자기 일에, 자기의 신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마음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그런 마음을 쓰게 되면 이것이 생각이 업인데, 이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습이 되어버리잖아요. 생각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 생각 습관은 나중에는 이 신념으로 만들어지고 느낌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알게 모르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마음을 반복해서 썼다면 이제 집이 정해질 때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면 사방이 꽉 막힌 집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됐죠. 그죠? 사방이 꽉 막혀. 이거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안 만나고 안 돌아다니고 안 하고 안 눕고 안 먹고 이런 것을 이 위대한 가치로 훌륭한 수행자인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그런 공간에 자리를 잡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 마음의 치수죠. 자기 마음의 내용물하고 똑같은 인연이 집으로 만나졌는데 그러니까 집만 구박하는 거예요. 집터가 안 좋아가지고 어떻다. 그러니까 집터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터가 안 좋게 느껴지는 그 집에서라도 자꾸 집이 좋도록 집의 긍정적인 거, 집의 장점, 그 집에서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사 가더라도 이 집이 참 좋다 하는 느낌을 가진 후에 이사 가는 것이 다음 집도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는 또 가서도 좋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중심되는 마음이 중심되는 마음. 주인 마음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중심되는 마음입니다. 중심되는 마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뒤로 빼는 마음이 있잖아요. 뒤로 빼는 마음이 있고 미루는 마음이 있고 남 탓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대비주어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런 마음이 바로 중심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인 마음도 아니고 중심 마음도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은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하고 탓을 하고 자기는 쑥 빠지는 마음은 이게 주인 마음도 아니고 중심 마음도 아니죠. 부족한 것을 만났을 때는 주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중심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채웁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너 참 이것이 부족해 하면 부족한 것을 떠들고 흉을 보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 집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이 이래서 싫어하면 가져오고 이러니 내가 집을 아름답게 집을 편안하게 분위기 좋게 내가 만드는 그런 마음이 주인 마음이고 중심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설사 집터가 좋지 않다는 누군가의 그 평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에 살더라도 그래서 다음에는 뭐 다른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물론 그런 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사 갈 때까지 이런 마음 대비주 수행을 하고 주인 마음으로 살고 중심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의 지혜와 자비 복도의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에 갈 때는 정말 좋은 공간으로 터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마음의 치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수행을 하고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주인 마음으로 중심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사 가기 전에도 행복하겠죠. 그 공간에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집터가 안 좋아. 여기서 좋은 일이 없었어. 뭐 이 집 때문에 내가 참 불편해.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동작을 취하는가 하면 도망가듯이 갑니다. 그죠? 도망가듯이 얼른 피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얼른 도망가듯이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 도망가서 만나는 거는 자칫하면 더한 놈을 만납니다. 도망가서 만나면. 그러니까 내일 이사 가더라도 여기서 행복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집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참 잘 살았다 하면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또 뒤에 오는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뒤에 오는 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사 갈 때는 더 좋은 집으로, 더 행복한 그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원을 하는 마음으로 집을 잘 돌보고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앞길을 밝히는 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돌보고 간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사 가면 이사 간 분이 또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도 해놓고 잘 가꿔둔 집으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이렇지 않고 여기 살 때 불편한 것만 중시하고 여기 살 때 뭔가 부족한 것만 자꾸 보고 이렇게 해서 도망가듯이 가면, 도망가도 누구가 도망갑니까? 내 마음속에 그 전에 살았던 때의 부족한 마음을 자꾸 입력한,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을 담은 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불편한 것을 자꾸 셈하고 불편한 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기억 덩어리들을 안고 내가 이사를 가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갔는데 가보니까 옛날에 그냥 보고 옛날에 불편했고 옛날에 흉보고 옛날에 아주 스트레스 받았던 그 내용들과 본질이 같은 것들이 거기 가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집이 문제가 아니고 바깥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한테 달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바꿔나가서 자기가 지혜와 자비 복덕의 치수가 업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만나도 자기 치수대로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자기 치수를 만나고, 일을 만나도 자기 치수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이 그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부의 대상 쫓아가지 않아도, 질주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런 상태가 되면 흘러들어온다. 흘러들어오듯이 이렇게 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산신기도는 부동산 소원 성취의 바른 기도입니다. 또 윤 5월이 되기 때문에 집집마다 산소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산소일 하기 전에 산신제도 지내잖아요. 우리들은 초하룻 날이나 오늘 같은 날에도 이렇게 다 갖추어진 정말 정성어린 산신기도까지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산일이나 부동산일이나 잘 풀리기 마련입니다. 더 좋은 이사를 가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 마련이고, 또 산소일을 하게 되면 산소일을 잘 모신 그 공덕으로 집안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이런 정성어린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산신기도를 하면서 오늘은 집터에 대해 가지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처처가 도량입니다. 그죠? 처처가 대비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머물던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